본격적인 해외 단기봉사 활동의 계절을 앞두고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안전한 단기봉사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안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정교회를 상대로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이주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를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 내 다문화 가족 실태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해외 단기 봉사활동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최근 외교부에서 진행된 학예 선교활동 대비 안전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안전한 단기 봉사활동을 위한 몇 가지 안전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올 여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 네팔과 중동, 아프리카 대륙을 꼽았습니다. 먼저 네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선교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8월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선교활동을 펼치던 일본인 2명이 강제 추방을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팔에서의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들은 주 네팔 대사관과 공동으로 단기 봉사팀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나 기념품을 주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의 경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현지법상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대규모 선교 행사나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이나 무장 세력을 자극하는 선교 활동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안전조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 IS 조직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분쟁들과 엮여져 모든 지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단체의 경우 수도보다는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 선교사나 파송교회에 반드시 소재를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최근 들어 테러 대상이 서구인이 아닌 아시아인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아프리카 범죄단체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들을 옷차림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정교회를 상대로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교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교회는 어떤 역사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정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형성된 교회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 5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교회들은 저마다 지역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교회의 힘이 커지면서 교리 논쟁과 교권 다툼이 생겨나 1054년 로마 교회와 나머지 4개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의 가톨릭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이후 1000년 동안 정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Residing in this city, experience the apostolicity of our church as it was through the first called Apostle Andrew that this church was founded when he appointed his disciple Stachys as the first bishop. 주로 간소화된 형식으로 진행되는 개신교 예배와 달리 정교회 예배는 예전을 중심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예배당 내부는 성화벽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곳곳에 위치한 다양한 성화와 상징물들 또한 개신교인들에겐 낯설게 여겨집니다. 4세기경부터 등장한 정교회의 성화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그림으로 된 복음경으로도 불리며
정교회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교회는 교리 등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공의회를 소집해서 결정합니다. 이단 문제에 대응하거나 공통적인 교리를 논의해야 할 경우 공의회를 소집해서 전체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결정합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해 787년 제7차 니케아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례의 공의회가 있었고 당시 결정된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뉜 이후 가톨릭은 교황 무호설 등 여러 교리적 변화가 이뤄진 반면 정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신앙 고백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정교회를 이해하는 과정은 오늘날 개신교가 간과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는 16일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심 판결을 앞두고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예장연대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가름하는 상징이 됐다면서 통합총회 재판국은 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분명하게 판결하라고 밝혔습니다. 예장연대는 또 예장통합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잃어버린 교단의 공교회성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표준 정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표준 정관 매뉴얼은 모두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산 소유 관계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 세습과 관련해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도 뒀습니다. 기독 NGO 기아 대책이 오늘 소외계층 청소년 1,400명에게 총 7억 원의 교육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대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한 이번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교복과 급식비 이외에도 예체능 교육비와 장비 구입비,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이주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안대환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목사는 3년 동안 병원에 안치돼 있던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해 낙태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자로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시장 안에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의 출생과 죽음 등 모든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열암에서 무덤까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그냥 한국인이 당하는 첫 생활부터 뭐 죽는 문제까지 계속 생기거든요. 안대환 목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전 제도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받아주기도 하고 고용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을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와 지역의 노동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도둑이 아닌 사람을 갖다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외국인을 만들라고 들어서 범죄자를 만들어 갖고 경찰에다 고발을 하고요.
폭력, 그다음에 무슨 뭐 임금 체불, 그다음에 저 위험한 환경에다 외국인 놓고 일을 시키는 그런 산업 안전 문제, 뭐 이런 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안대환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에 얻은 중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권유로 한국 이주 노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 없을 때 센터 여기 찾으러 왔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뭐 나쁜 생각 버리고 여기 와서 문제 생길 때 여기 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주고. 안대환 목사는 단일 민족이라는 교과서의 가르침이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역동성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혈통이 섞이고 피부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를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여기는 문화. 이 문화부터 바뀌어져야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이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한국 이주 노동재단은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실태를 조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주제를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충격적이었죠. 분들에게 네, 충격을 줬는데요. 이 결혼 이주 여성 중에 이렇게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리서치를 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 중에서 가정폭력을 1년 안에 경험한 비율이 무려 42%라고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 유형별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 언어폭력이죠. 심한 욕설을 당했다가 네. 81%나 됐었고요. 그다음에 폭력을 당하거나 또 위협을 당한 경우가 한 38%, 그다음에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28%, 또 심지어는 또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한 20%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항목을 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네. 없다가 39%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33% 정도밖에 없다가 33%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라는 거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사회적 연대감이 다 끊어진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연대감도 없을 때 혼자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다른 네.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 네. 차이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 국가별로 약간 다른데요. 한국 생활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인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외로움,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언어 문제가 가장 크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문제를 저희가 좌시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 가장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럴 때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대응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사랑방 같은 걸 좀 운영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언어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녀 문제인데요.
자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해서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또 교육적인 것도 많이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모여 살 지역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교회가 들어가서 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분들을 그 외국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공간과 어떤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